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유동성이 위축된 장세가 나타났죠. 그 여파로 자금 흐름이 기준 주도주였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대형주나 3법 개정한 수혜주보다는 동전주가 많은 저시총 중국 관련주의 단기 수급이 물리는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왔는데요.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되었고, 고점에 있는 대형주들보다는 단타 매매 수요가 낮은 가격대의 테마주로 이동하는, 기업 가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전형적인 작은 피난처 장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7월 4일 금요일 시장 흐름을 한번 보고 기존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시총주들이 이제 하락장에서 투기성 자금이 유입이 되었다. 그래서 보시면 워낙 그 수급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보통 수급 흐름이 좋지 않으면 저시총주들이나 저시총주들 같은 이제 동전주 같은 이런 그 섹터들의 수급이 좀 많이 물립니다. 품절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동전주들이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스타시아 홀딩스도 그렇고, TS 트리리온, 그리고 형성그룹, 소니드, 글로벌 SM, 오가니트 코스메틱, 그리고 컬러레이, 로스웰, 그리고 EMNI,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격이 단가가 낮고 거래대금이 이제 어째 보면은 그 저시총 주들이다 보니까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물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종목들이 수급이 돌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관련주들, 중국 관련주들이 또 겹칩니다. CXI부터 노스웰, 그다음에 글로벌 SM, 그리고 오가니트 코스메틱, 그리고 황성그룹,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업이죠. 이미푸드, 그 컬러레이. 아까 저시총주들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좀 강하게 붙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전주는 솔직히 거부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 중국 관련주는 더더욱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워낙 뒤통수를 잘 치고 무조건 거의 결말이 좋지가 않죠. 보유하고 나면 이제 결말은 상장 폐지, 정리 매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중국주들은 대부분 잡지 않는 편이에요.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는 편도 아니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장이 워낙 좋지가 않으니까 이런 저시총주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좀 가볍게 끌어올릴 수 있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수급이 물리지도 않아요. 다 개인 투자자들 지금 그 시장 조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대부분 매수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새로운 유동자금을 이렇게 또 순환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형태거든요. 어려운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볍게 끌어올릴 수 있는 저시총주들의 수급이 강하게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왔어요. 웃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막 몇 개 빼먹었거든요. 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기가 뭐해가지고, 그래서 보면 다날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시세가 나오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강하게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왔다. 근데 너무 오버예요. 왜냐면 다른 그 스테이블 코인들, 코인 관련주들 보면 시세가 안 나온 종목도 상당수 많은데, 고가 뚫는 종목이 더 이젠 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 그런 형태였다. 좀 관심을 받고 싶어서 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더즌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왔고, 뱅코의 글로벌도 보통 5일선하고 21선 데드코스가 되면 수급이 바로 들어오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보통은. 근데 또 이렇게 밀린 다음에 수급이 이렇게 좀 강하게, 단기적인 반발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다. 이런 종목은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만은 해요. 솔직히 이건 인정입니다. 이렇게 밀리고 또 수급이 들어왔는데 추가 시세 안 나오고 개파락 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시세가 나온 부분에서 저가선을 깨트리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은
잡아볼만 했다. 바로 시세가 안 나온다고 보더라도 잡아놓고 끌고 갔으면 그래도 상방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오진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나쁘진 않아요. 이런 종목 현재도 끌고 갈 만한 종목들 중에 하나다. 이런 종목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면서 앞전고점 돌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바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윗골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바로 나오면 앞전고점 돌파가 나오는 건데, 조정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세가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더 낫겠죠. 그 다음에 T사이언티픽.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도 5일선을 잘 타고 있다. 그러니까 5일선 일시적으로 무너뜨렸다가 돌파 흐름 한번 나왔다가 5일선을 완벽하게 또 21선 위에서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추가 시세가 나올 수는 있어도, 그래도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보여지긴 해요. 물론 그 수급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앞전 고점 돌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도 앞전 고점 돌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느리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 현재까지는 이제 5일선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21선 위에서 5일선을 먹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확률은 좀 더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에 대한 추천은 저는 비춥니다. 드리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이게 좀 보기가 불편하죠. 잠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북한의 이제 우라늄 폐수 유입 이슈로 이제 수질 테마가 강세였죠. 그 평산 우라늄 공장 폐수가 서해안에 유입이 된다라는 이런 루머일 수도 있고, 실제로 유입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실제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그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걸 봤을 때. 그래서 보면 이드텍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과거에 일본 그 오염수 이슈로 인해서 인상가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강하게 슈팅이 들어왔었어요. 물론 장중에 이렇게 슈팅이 들어오다가 윗골에 달았지만 과거일 때는 어마무시하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었거든요. 이때는. 근데 이와 다르게 좀 반응이 밋밋한 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코그램은 테마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전 관련주이기도 하고 SMR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오염수 관련주로도 또 엮여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전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이전만 하더라도 제가 원전 관련주 추천했을 때 피코그램이 제일 저평가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일정 가격대는 찍었다. 얘네가 찍을 수 있는 어째 보면은 최대치는 아닐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는 평균치는 찍었다. 평균치는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코그램을 이젠 더 이상 관심을 가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이슈 종목들을 보면 강원에너지는 이틀 연속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이고, 2차전지는 확실히 오버를 치긴 했어요. 거의 90% 정도 밀린 상황이죠. 저점 대비해서 거의 90% 이제 밀린 상황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치고 올라왔죠. 근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도 그렇고 다 비슷합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 제가 최근에 그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도 그렇고 다 고점 대비 말도 안 되게 밀었거든요. 다 비슷하게 밀었어요. 그래서 수급은 순환하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올 것으로 봐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SMR 관련주, 미국의 이제 SMR 이제 관련해서 핵심 설비를 수출한다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수급이 좀 강하게 이렇게 좀 들어오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차전지 관련주도 그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리고 또 EV 첨단 소재,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이 종목은 워낙 가볍습니다. 워낙 가볍고 고가 대비 워낙 많이 밀려가지고
이 종목은 말 그대로 90% 이하로 밀었죠. 거의 90 한 4, 5% 정도 민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이죠. 이건 뭐 상한가 나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옆으로 꽤 오랜 기간 힘부를 했고 흔들기도 많이 흔들었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저점이라고 예상해서 진입을 했을 텐데 어, 이렇게 막 저점인 척 하면서 또 계속 미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 종목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00일선 부근에서 이제 저항대를 찍었으니까 이 300일선 넘기면 강하게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어, 일단은 뭐 거의 적점 대비 음, 거의 한 60% 이상 70% 정도 수급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으면 안 된다고 전 봐요. 잡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조정 흐름이 나왔을 때 잡는 게 더 합리적인 거겠죠. 따라 붙는 매매는 지금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 흐름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데 괜히 이런 종목도 따라 붙다가 또 더 가면 좋아요. 더 갈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젠 시총도 작고 요즘 저시총주들이 잘 가잖아요, 수급이. 그러니까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비추라는 거죠. 따라 붙는 게 괜히 좀 부담도 되고 자칫 잘못해서 물리면 또 골치도 아프고 약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에르코스는 저출산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다. 다른 종목도 원래는 뭐 꿈비도 그렇고 뭐 아가방 컴퍼니도 그렇고 좀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차트 베이스는 좋아요. 꿈비나 뭐 아가방 컴퍼니도. 근데 확실하게 에르코스 같은 이런 종목이 좀 강하죠. 과거에 봤을 때는 거의 뭐 대장주격으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평선이 조금 꼬이긴 했어도 다시 이렇게 꼬였다가 다시 5일선, 21선을 어쩌면 넘기면 5일선, 60일선 넘기면서 이제 21선까지도 이제 60일선 넘긴다고 본다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그 21선이 우상향 흐름으로 이제 꺾였고 계산해 보면 이제 5일선이 먼저 60일선을 넘긴 거죠. 그럼 21선 위에도 있고 그러니까 차트 베이스로는 뭐 현재는 나쁘지 않지만 윗꼬리가 항상 없을 때 이제 윗꼬리 이제 고가 종가가 같잖아요. 그럼 보통은 추가 시세보다는 만약에 추가 시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음봉으로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이런 종목은 그런 다음에 나중에 쏟고 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대장주라는 측면에서는 추가 시세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정책주다 보니까 앞전 고점 돌파도 도전할 것 같다라는 이런 흐름이 보인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종목은 비추해요. 굳이 중소형주들 중에서 바닥주들이 널렸는데 굳이 이런 종목을 잡는다? 전뭐 추가 시세가 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비춥니다. 차라리 좀 늦게 먹더라도 8월 뭐 전 중순에 수급이 들어온다고 보는데 좀 늦게 먹더라도 안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부의 이제 첨단 대체 시험법 추진 소식에 의해서 이제 오가노이드 기술이 부각됐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거죠. 그 신규 상장주들 보면 여기서 좀 아쉽게 밀었거든요. 이 고가 부분에서 한번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21선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한 뒤에 눌림자리 잡고 이건 정석이죠. 21선 돌파 눌림자리 잡고 5일선을 다시 21선 위에서 바로 먹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못해도 이 앞전고점 돌파는 분명히 시도를 할 거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앞전고점 돌파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살짝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런 다음에 화요일 날 때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만약에 뭐 저 같으면 만약에 뭐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만약에 금일 같은 경우에 음봉주행이 나왔으면 잡을 것 같다. 물론 뭐 추가 시세가 나오면 매수 안 하죠.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하다. 왜냐면 하방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큰 차트예요. 이런 차트는. 왜냐면 갭으로 뛰어서 이제 5일선을 먹어버렸으니까 조정이 나오면 아싸리 하고 담으셔도 무리는 없다. 이런 종목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여기까지고 내용은 그래서 이제 기존 종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종목을 뭐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은 뭐 최근 시장 흐름 뭔가 많이 눌린 느낌이죠. 좋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왜 내가 산 종목은 안 갈까? 내가 매수한 종목은 왜 안 갈까? 생각하신 분들이 쓰도록 할 겁니다. 최근 시장 흐름에서는 아니면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나오는 시장 흐름에서도 왜 나는 수익을 못 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단순하죠. 뭐 일단은 현재 시장 흐름을 기준으로 본다면 뭐 상승 추세보다는 2차 상승을 위한 일시적인 조정 장세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 정말 투기적인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을 보시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4월부터 7월 장세 흐름 보면 대부분 고시총주들이 크게 갔지 중저시총주들이 거의 뭐 가진 못했어요. 거의 바닥을 기었지. 가더라도 크게 가지 못했다. 그래서 보통 뭐 1차 상승 매수했는데 물리는 경우도 많고 눌림 자리에 잡았는데 오히려 더 밀리고 약간 그런 형태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실망을 하셨을 텐데요. 한번 좀 코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 뭐 4월 이제 9일부터 이제 또 바닥을 찍고 일단 여기서 시세 한번 나오고 또 밀려서 이제 세차게 밀려서 이제 4월 9일날 바닥을 찍고 6월 중순까지 가다가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보면 5일선과 21선도 이탈되는 음봉만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좋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일단 쉬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일정 조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 700, 한 40포인트, 뭐 적게는 뭐 750포인트, 뭐 크게는 700, 한 40포인트까지는 밀 걸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한 30포인트 정도는 더 밀 거다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물려도 괜찮다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중성주 바닥주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 매수해서 기다리신 전략도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수익은 보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보셔도 4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쉬지 않고 상승을 했다. 그래서 강했던 뭐 당시 강했던 섹터는 AI, 반도체, 2차전지, 원전, 풍력, 노버, 스테이블코인, 상법 개정 수혜주들 뭐 이런 종목들 특히 뭐 중성주들도 뭐 상당수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있었어요. 다만 큰 시세가 나온 종목들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고시총 대형주 중심이었고 감당 못할 정도로 단기적으로 이런 대형주들 이런 고시총주들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7월은 당연히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 이렇게 봐요. 그래서 7월 장세는 뭐 대형주는 기간 외인같이 큰 손들이 정리를 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리를 하고 있고 반대로 중성주는 바닥을 기는 종목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시세가 나오더라도 바로 밀리는 매집 형태가 좀 나오는 상황이다. 개인들이 진입을 하지 못하게 좀 겁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사실 뭐 항시 이제 수급이 대형주에 쓸리는 장세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성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아니라 분노의 대상이죠. 즉 지금은 좀 무관심하지 않을까, 대형주만 보고 있지 않을까, 다뭐 고시총주들만 수급이 워낙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제 중성주들이 영원히 안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개인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가 바닥이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시세가 크게 올라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번 뭐 8월, 9월, 10월, 11월 뭐 이렇게 장세 흐름을 보면 아마 크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대형주와 반대로 또 대형주 좀 조용조용히 또 흐름이 나올 거고 그 시간 동안에 중성주들이 바닥을 기는 중성주들이 강하게 회복이 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린 거지만 특히 제가 뭐 최근에 드리는 종목들은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종목들보다 뭐 이런 뭐 따라붙는 고가 매매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오를 가능성이 큰 종목들이죠. 가능성이 매우 큰 종목들. 그래서 주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내에서 매집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기다리는 거죠. 좀 기다렸다가 합리적인 조정이 나왔다. 눌린 바닥이 좀 찍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추천을 드려요. 그런 다음에 제가 기다리라고 말씀드리죠. 시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뭐 흔드는 거 크게 의미가 없다.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이 또 이제 2차 바닥이 언제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바닥에서 바로 상승 나도 할 말이 없죠. 그동안 시장이 워낙 장기간 동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바로 나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워낙 우리 그 국내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이렇게 좀 매수 기다리는 좀 눌린 바닥에서 잡혔을 때 추천 드린 뒤에 좀 기다리셔라 하는 그런 전략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시청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가에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거기서 완전히 물려서 밀려요. 그럼 대응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뭐 프로 투자자들은 뭐 다르죠.
그 사람들은 뭐 해서 손절을 자르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자기가 판단해서 자르는데 시청자님들은 전혀 그런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뭐 일시적인 물리더라도 일시적으로 물린다고 말을 하진 않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물린다는 말은. 근데 뭐 시청자님들 이해를 시키려면 일단은 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5%, 10%, 20% 물린다 하더라도 상가 한 방이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도 위주로 제가 좀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현재 시장은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5일선과 21선이 동시에 무너지는 형태는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정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7월은 대부분 종목들이 숨고르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저는 8월 중순 이후에는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 간단한데 지금부터 8월 중순까지는, 그러니까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는 여름 휴가철 시즌으로 인해서 기간 외인들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에는 다소 어려운 환경이다. 어차피 수급 무리도 안 되는데 늘 필요가 없죠. 대부분 거의 뭐 여름 휴가로 이렇게 좀 집중이 되는 날에는 증시가 좀 쉬어가는 부분이 좀 큽니다. 그래서 또 2분기 실적이 발표를,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도 있어서 좀 지켜보는 투자자들이 많을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휴가철이 마무리되고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대부분 윤곽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수급 반영성하고 투자 심리가 다시 또 살아날 게 좀 확인이 되는 시즌, 그러니까 지수가 또 우상향 흐름으로 꺾이는 그런 흐름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주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이미 진입하신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차분히 홀딩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제 말을 듣고 추천 종목들을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큰 걱정 마시고 차분히 홀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 중성주 바닥을 기는 중성주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장세는 8월 초부터 이제 들었을 텐데, 보통 중순 이후부터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 들어갈게요.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제가 여러 개 들렸죠. KL랩부터. 근데 KL랩도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수급이 뻔하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세력이 강하게 수급을 넣은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정 날 때 어때요? 거래량이 없죠. 이건 밀려도 의미가 없어요. 밀리더라도 옆으로 긴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그건 확실히 제가 봤을 땐 그래 보이고, 그리고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도 마찬가지죠. 수급이 5일선을 먹어버리는 흐름이라서 나쁘지 않고요. 금일 5일선을 잘 지지를 받아서 다듬으면 장대 한봉도 가능하긴 해요. 스테이블 코인도 부분적인 시세가 들어오잖아요.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급이 좀 분산돼서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한가 치고 다음날 추가 시세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밀리죠. 갭으로 뛰어서. 근데 갭도 메꾼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종목 21선에서 또 5일선 넘겼습니다. 음봉이라고 쳐도. 그래서 나쁘진 않다, 흐름상. 그렇지만 시장 흐름에 의해서 언제든지 또 21선을 또 무너뜨리고 옆으로 기어서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랑 같이 붙여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픈베이스도 21선을 깨트렸는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지금 제가 드린 종목을 보세요. 다 거래량이 강하게 수급이 끌리고 조정 나왔을 때 제가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냥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물려도 수익이 나요. 결국은.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밀다가 관심을 안 가져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상한가 나왔을 때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에선 불안하죠. 여기에서 이 상한가 부분에서, 이게 고점 부분에서 따라 붙었는데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윗골이 달면 또 손절 나오고, 그러면 별로거든요. 차라리 여기에서 매수한 다음에 손절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8월 초까지, 8월 초에서 중순까지 기다리신 전략으로 가시는 그런 전략. 길지도 않습니다. 길어봐야 20거래일이에요. 그래서 다소 지루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에 물려 있는 게 마음이 더 편할 수가 있다. 그리고 K오션도 수급이 살짝 들어왔는데 그냥 또 밀죠. 밀어도 의미가 없는 게, 이 종목은 상한가 한번 강하게 대량 거래량 치면서 앞전 고점도 넘기면서 상한가를 쳤거든요. 이런 형태는 밀다가도 결국은 상한가 고점은 넘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한가는 세력이 만드는 거잖아요. 세력이 앞전 고점 뚫면서 악성 물량 먹어가면서 상한가를 쳤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세력들이 손해보고 있는 거다. 그대로 그 시초가 이제 거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면 시초가까지 미는 건데 세력들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어, 공짜로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보통 시장 흐름이 안 좋으면 여기서 또 저점을 깨트리는 경우도 나오긴 하거든요, 종종.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죠, 이거는.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세력들이 매집이 대부분 물량이 자기한테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저점이 깨진다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게 끝났나가 아니에요. 시세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대부분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대부분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밀 수가 없죠. 손해인데 말 그대로 자기가 적은 물량인데 불안도 하고, 그리고 또 바닥에서 또 물량을 또 먹으면서 올려야 되는데 손해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할 리는 없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서 거의 다 매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한 번 더 여기서 2차적인 이제 개인들이 또 따라붙은 개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상한가에 위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개인들의 물량마저도 먹어버리려고 일부러 밀 가능성이 크다,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은 이슈가 계속 또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흔들어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양봉이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긴 했어도, 그래도 저는 이런 종목은 앞전고점 돌파 나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38,300원. 그래서 전 여전히 뭐 30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쁘지 않게 또 보고 있고요.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밀리고 있어도 크게 의미 없다고 보여지고요. 거래량을 봤을 때 충분히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더 모아나가셔도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 신세계 INC, 뭐 신세계 INC도 뭐 문제 없죠. 지금 시세가 뭐 강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전 크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조정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내려가면 계속 소액으로 모아나가신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런 종목도 다 앞전고점 돌파 나온다고 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제가 왜 이렇게 강조드리면 앞전고점 돌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종목들이. 코쿤도 뭐 눌림 자리에서 놀고 있죠. 근데 굳이 뭐 코쿤을 뭐 굳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도 앞전고점 돌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나중에 그러니까 2, 3개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2, 3개월 뒤에 보고 고점 돌파 나왔으면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전 나올 거라 봐요. 나온 다음에 이게 나올 것으로 알았다라는 거하고 나오기 전에 나올 거다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현저히 틀린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보면 다 유사해요. 차트들이. 앞전 고점 돌파는 다 나올 거다. 다만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거냐. 조정은 한계가 있다. 하방으로 내려가는 건 한계가 있고 결국은 신고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뭐 매수를 추천을 드린다 하더라도 10%더 빠진 다음에 신고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방 흐름에서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상방으로 나올 가능성은 무한대로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래서 저점은 우리가 어디에 저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상 매매를 해봤지만 뭐 수많은 유튜버 분들의 그런 방송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점이 항상 맞았냐? 아니거든요. 여기가 저점이다, 급등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추천을 드렸어도 이런 건 아직 5일선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히, 아니면 여기서 5일선을 먹었는데 5일선을 깨뜨렸다는 건 세력이 좀 더 흔들겠다는 의도가 있다, 아니면 5일선 먹고 밀린 다음에 다시 다음날 5일선을 먹일 수도 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근데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충분히 21선까지도 꽂을 수 있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는. 그래서 어느 종목이라도 확신을 가지면 너무 강한 확신은 위험한 건데, 그래도 좀 중기적인 흐름을 봐서의 그런 확신은 위험한 건 아닙니다. 단기적인 확신이 위험한 거죠. 왜냐면 단기적인 확신은 내가 단발성으로 자금이라고 해도 급한 자금으로 끌어서 매매할 수도 있는 게 단기 자금이거든요. 내가 단기적인 관점을 본다고 한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그냥 시청자님들 다 느끼시겠지만, 근데 내가 이 돈은 굳이 뭐 바로 필요할 돈도 아니고 한 6개월 정도는 뭐 필요할 뭐 6개월 정도는 묵혀둬도 되는 자금이다 하면 중기적인 흐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은 겁니다. 결국 중기적인 흐름에 따라서 갈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단기적인 관점은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구분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럼 AI 관련주 사이언스포트 같은 경우도 전 여전히 괜찮다고 봐요. 상한가 치고 다음날 이제 갭으로 친 다음에 음봉이 나왔어도 상승형 음봉이죠. 그런 다음에 밀린 다음에 양봉으로 또 대형관에 달고 또 밀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런 종목은 설명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 이게 뭐 어쩌죠 해서 안 간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시장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다가 장대한봉 나온다든지 하면 더 기다가 뭐 8월 달에 뭐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온다든지. 근데 이렇게 계속 밀진 않고 상승이 나오면서 파동을 그리지 않을까. 저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YGN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밀리더라도 결국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세가 나온 다음에 2차랑 나온 다음에 또 순식간에 그 상승 흐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조정은 보시면 거의 한 달 반가량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끌어올리는 거는 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정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부터 뭐 한 달 반 정도 걸린다 하지만 상승 흐름 나오는 건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다.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베이스를 봤을 때는 거래량이 이제 매수 수급이 굉장히 좀 많고 매도 수급은 거의 없단 말이죠. 종목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밀리더라도 그냥 끌고 가셔도 되는 종목. 왜냐면 제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끌고 가셔서 먹을 수 있는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 관점에서 물론 시장 흐름이 좋을 때는 제가 단기적으로 왜냐면 이런 눌림 자리에 종목들을 들이면 단기적인 반등이 바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야 이게 완전 도사네 약간 그런 소리를 듣겠지만 지금 장세에서는 도사라기보다는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장세죠. 전문가들이 저 같은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항시 말씀드리지만 매수에서 밀릴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반복을 드리지만 매수에 두고 밀리더라도 뭐다 보유하면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가져가셔라. 그것도 대원전선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또 나왔죠. 다 내려왔어요. 이번 뭐 종목은 보시면 상승 종목 그 코스닥 상승 종목 보면 349 종목에 1200 종목 거의 1300 종목 내려갔어. 그러면 말 다 한 거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승 나온 종목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라고 했죠.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국내에 있는 전선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확률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강물 중에 구리나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구리나 뭐 전력 다 소용없습니다. 얘네들은 바로 그 실적이 바로 나오질 않아요. 전선주는 바로 나와요. 실적이. 바로 빠르게 반응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원전선이 유일하게 시총이 조 단위가 아니거든요. 가온전선이나 가온전선도 1조 단위, 대한전선 보면 2조 9천억이네요. 근데 대원전선은 아직 시총이 2,300억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차트도 이뻐요. 이 종목은 하방으로 강하게 민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상방으로 간다고. 그러면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AI 여러분들 AI 이용 많이 하잖아요. 요즘 AI를 이용하는 사람들, 챗봇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늘수록 서버 증강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증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전 전선주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면 AI 데이터 센터를 예를 들어 가지고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끝없이 갔잖아요. 이 종목들은 계속 끝없이 가잖아요. 이 종목은 계속 갈 거라 봐요. 물론 한번 조정은 한번 거친 다음에 또 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마 이렇게 끌어올리자 고점에서 상한가 한번 치지 않을까. 결국은 나중에 지금 계속 상승 추세인데 이런 종목이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이런 종목도 강하게 갔는데 전선주가 안 간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선 전 대원전선이 차트는 제일 좀 착해 보인다. 그래서 대원전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이마트나 이마트는 솔직히 지루하시면 그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끌고 가시면 결국은 상방으로 갈 테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스타벅스를 예를 들었잖아요. 배달 웹에 스타벅스가 등장하면서 저는 원래 그 전에는 다른 커피, 다른 이제 브랜드에 있는 커피를 주문했는데 스타벅스 보고 이젠 뭐 배달비도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야씨 스타벅스에서 먹을 수 있다고 마실 수 있다고 해서 스타벅스를 주로 주문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저 자신만의 이런 반응을 보더라도 매출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벅스 자체가 그러면 이마트에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유통업이나 이런 데는 구조조정 중이고 결국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종목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PBR이 0.2배밖에 되질 않아요. 차트 베이스는 못 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가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뭐 조정이 보이면 당연히 좋은 매수 기회고, 근데 내가 단기적인 관점 본다. 그러면 원익을 보세요. 원익이 만약에 같은 시기에 보유하고 있는데 원익이 또 밀려 있어요. 그러면 원익 매수하는 게 맞아요. 왜? 원익은 상한가도 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루하다고 한다면 원익을 공략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크라우네테홀딩스도 생각보다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데 이건 시장 흐름의 영향이 크죠. 그리고 저는 항시 말씀드렸지만 앞전 고점 돌파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고 봐요. 여전히 제 의견은 굽히지 않습니다. 이건 유일하게 제가 고가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긴 한데, 고가라도 저는 그냥 드리질 않아요. 이 종목이 저 PBR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PBR이 낮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상대론적으로 하나나 뭐 다른 종목들 크게 이제 지주사 관련해서 크게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얘들은 아직 출발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큰 거고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뭐 밀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앞전고점 돌파는 넘긴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원익이 전 좀 지금 관점에서는 원익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런 종목들 만약에 추가적으로 21선까지 깨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좀 감사하고 좀 담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화장품도 반응은 나오긴 했어요. 5% 정도 반응이 나오겠는데, 야씨, 저는 이제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닐까. 왜냐면 시초가가 보시면 이제 깨지지 않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한번 이제 깨트리면 21선 부근이거든요. 21선 살짝 부근이니까 만약에 깨트린다고 한다면 21선을 찍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찍고 양봉으로 회복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전 고점 돌파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만 원대는 찍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앞만 봐도 1,600원, 1,700원이 저항대 부분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는 상방으로 가야 되는데 도저히 5일선 넘기다가도 무너지네. 그렇지만 일단은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 5일선을 먹는 대량 거래량으로 실리면서 앞전 고점 돌파도 나왔고 흔적도 나왔고 5일선도 넘겼고 장대한 봉으로, 그래서 나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저는 수급이 들어온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해서 실적이 확실히 좋아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간다고 봐요. 어차피 보유하시면. 그래서 좀 보유하시는 관점을 좀 보셔라. 뭐 혹시라도 만약에 진입하셨는데 8,420원도 무너졌다.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리고 애초에 이 종목은 제가 이때 말씀드린 겁니다. 이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었죠. 강하게 들어와서 이제 매매를 제가 이제는 재추천을 안 드리려고 했다가 다시 추천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죠. 로봇 관련주는 굉장히 좀 좋게 봅니다. PS, 로보틱스. PS 로보틱스도 좀 억지로 미는 감이 있는데, 전 그래도 좀 오버라고 보거든요. 이 종목 자체가. 사실 앞전 고점 돌파도 넘겨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의해서 그냥 로봇 관련주들이 그냥 주구장창 다 밀리긴 했어요. 그래서 뭐 LS, 로보틱스, LS, 티라이텍, LS 티라이텍도 뭐 그 땅굴을 좀 파는데 좀 황당하긴 해요. 이렇게 밀수가 있나. 근데 보통 재수가 없으면 시장이 계속 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세가 보시면 추세 하단선이죠. 이 부분이 추세 하단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5,200원 부분인데 이걸 무시하고 미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밀고 이렇게 모양 잡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저는 확실히 저점하다고 봐요. 이젠 완전히 뭐 LS 티라이트 같은 경우는 LS 그룹 주잖아요. 여하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이 점부터 바닥이죠. 크게 의미가 없어요. 로봇 관련주는. 로보스타도 21선 부근까지 밀렸고 로보티즈도 21선 지지를 받긴 했지만 저는 일단은 로봇 관련주는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련돼서랑 마찬가지고 로봇 관련주는 무조건 전 지속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8월 중순 이후에는 수급이 안 들어온 뭐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보다는 바닥을 기는 종목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PNS 로보틱스라든지 로보스타, 뭐 엔젤 로보틱스, 뭐 LST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더 수급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강하게 나올 거라고. 물론 뭐 노브트지가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어요. 시장 흐름에 맞물려가지고 고가에 가는 종목이 더 고가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전 중성주들이 더 좀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도 역시 바닥에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A 프로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대로 좀 끌고 가셔도 문제는 없다. 2차적인 관련주는 저는 무조건 중장기예요. 묻지마 보여입니다. 묻지마 보여.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리고 스포니마 HQ, 스포니마 HQ도 장중에 조정 흐름은 강했지만 결국 밑골이 길게 나왔고, 이 종목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월봉에 주봉 월봉이 좀 강하게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보유만 하시면 저는 수익이라고 봐요. 이 종목은. 그리고 아까 K옵션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도 앞전 상한가를 치고 고점을 안 넘겼죠. 이런 측면으로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베이스로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파이메리스 같은 경우도 좀 살리려고 하는 모양새인데 시장이 안 좋았어도 5일선을 먹어버렸습니다. 미세하게.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매도할 만큼 매도할 만한 사람들은 다 매도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 종목은 상당히 그 바닥에서 뭔 호재가 있는지 몰라도 계속 신중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형태다. 1차 매집, 1차로 매집 한번 하고 2차로 매집하고 다시 또 밀어버렸죠. 또 추가적인 시세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흐름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버렸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뭔가 냄새가 납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은 세력이 굉장히 좀 신중한 거죠. 따라붙지 못하게 최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최대한 받아먹고 끌어올리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중합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셔라. 시장 흐름이 하방으로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7월달은. 왜냐면 6월, 뭐 4월부터 6월, 6월까지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왔어요. 특히 대형주 위주로. 그러니까 고시중주들이 저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는 밀릴 때는 또 화끈하게 또 조정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2차 상승을 위한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지 결국은 지수는 앞전 고점 돌파가 또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딱히 뭐 매수해서 뭐 물렸다 그러더라도 제 뭐 추천주가 아니더라도 굳이 내가 비싸게 그 매수한 종목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나오고, 그건 당연히 시장 흐름 때문에 이제 밀리는 거고, 만약에 내가 옳다, 내 생각대로 뭐 시나리오를 이렇게 생각해서 매수를 하셨다면 결국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거든요. 전문가 생각이 맞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 못 간다 해도 그 종목은 갑니다. 갈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셨다면. 그래서 너무 큰 걱정 마시고 차분히 좀 홀딩 하셔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좀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